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중세 고려시대의 문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대 문학 파트 할 때 좀 봤죠. 자, 무슨 얘기냐면 문학입니다. 자, 문학 파트는 보시면 국어 과목 문학과 중복됩니다. 고전문학과 중복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문제 20문제만 나오죠.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겹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문학 파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뭡니까? 여기서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은 솔직히 아니에요. 아닌데 근데 문제가 막 나온다면 특정한 시대 예를 들자면 휴양전 이런 건 조선시대 후기다 이런 식으로 작품과 시대를 맞추는 문제 그 다음에 창작 계층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문학을 누가 만들었느냐 경기체가는 4대 부가 지었다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돼요. 중심으로 한번 우리도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보시면 고려시대 전개문학에서 시대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시대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전시대부터 내려오던 초기에는 향가와 한문학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 향가의 경우에는 신라 때부터 지어 불렀던 게 향가죠. 그래서 향가를 지어 불렀다는 건 좀 자주적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향가입니다. 그 다음에 한문학은 한문으로 지은 문학이죠. 자, 향가입니다. 자, 배경은 불교의 교리를 일반인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서 불교의 대중화에 공헌했고요.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균열예요. 광종 때 균열을 묻는 문제에서 이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현시원갑니다. 이게 향가예요. 균열전에 전해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불경을 향가로 풀이하는 겁니다. 노래인데 뭡니까? 불교의 교리 이런 것들을 쉽게 풀이해서 따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중들도 뭡니까? 불교의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 내용. 이건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긴 해요. 자, 유행어 스텝입니다. 전기 예종 때는 현화사의 낙성식에서 문신들에게 한시와 더불어 향가를 짓게 할 정도였으나 향가는 점차 뭡니까? 한시. 그러니까 한문으로만 짓는 시예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한문학 보시면 자, 광종 때부터 과거제와 함께 한문학이 발달합니다. 과거 시험 보는 게 그런 내용이죠. 글짓기라 이런 거니까. 성종이고 문치주의, 그러니까 문신 중심 정치가 성행함에 따라 한문학은 관리들의 필수 교양입니다. 필수 교양. 박인양 정시상 알아두신다면 전기 초반부에 있는 인물들이다. 자, 우수한 시인들이 등장했고요. 이 시기 한문학은 중국을 베끼는 단계에 벗어나 독자적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거야? 우리가 중국의 글자인 한자로 시를 짓지만 우리 독자적인 개성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초반부는 어때요? 아무래도 뭡니까? 고려시대 초반부는 자주적이에요. 이건 집권층의 성향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려시대 초기는 뭡니까? 나라를 처음 세웠으니까 좀 뭡니까? 우리끼리 좀 우리 색깔로 알아서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중기 어떻게 돼? 보수화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사대화합니다. 당연히 뭡니까? 중기의 한문학은 어떻게 써요? 중국의 한문학을 따라가는 거죠. 사대적이니까. 그래서 고려 중입니다. 중기 이후에는 지배층, 타치와 향락적 풍조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당송, 중국의 당나라나 송나라의 문학을 숭상하는 경향도 일어났다. 사대적이죠. 그래서 당송 한문학에 대한 심취는 전통문화의 괴리다. 해서 어떤 자주적인 문화와 좀 거리가 생겼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당시의 귀족사회의 사대성과 보수성이 강화됩니다. 요건 뭡니까? 이건 집권층의 성향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입니다. 무신집권기.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뭡니까? 무신이 들고 일어나서 문벌교직이 몰라 그랬지. 그래서 뭡니까? 12세기 후반 이후 약 100년 동안 지속되었던 무신집권기의 문학은 변화입니다. 변화. 신의 집권 후 좌절감에 빠진 문신. 어떤 거야? 몰락하니까. 그래서 낭만적, 그 다음에 현실 도피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 초기에는 현실 도피적. 왜? 몰락해서 옵니까? 그래서 문벌교직이 몰락해서 옵니까? 무슨 변방에 물러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몰락해서 집에 처박혀 있다거나 하는 어떤 거야? 현실을 뭡니까? 외면하고 싶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뭡니까? 문학은 발달을 해요. 정치에 참여 못하는 애들이 글을 많이 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필 형식의 책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임순의 국순전, 술을 의노하죠. 그건 뭡니까? 국어 시간도 배운 내용이고요. 이놈이다. 역대 문인들의 명시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판집이다.
과거의 명문, 명문장에 근거한 표현 방식을 강조했다 해서 국순전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국어 시간에도 배운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최씨 무신집권기입니다. 무신집권기가 뭡니까? 해서 정중부, 경제승, 이민에서 계속 바뀌다가 최씨 와서 뭡니까? 안정적 세습을 하지. 그래서 무신집권 안정기입니다. 그래서 최씨 정권에 의해서 뭡니까? 정계에 적용된 문신. 그래서 최씨 정권은 어쨌든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 시대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뭐 회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법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능력은 없어요. 누굴 등용해야 돼? 문신을 등용해야 되는데 향리층을 많이 등용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뭡니까? 이때 무신집권 뭡니까? 안정기 때 등용된 그런 문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때는 뭐야? 현실을 오히려 반영하죠. 정치에 다시 진출한 군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문학 경향이다. 자, 내용의 치중, 형식보다 내용의 치중, 현실을 제대로 표현.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요거 뭡니까? 구별해서 좀 알아주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한번 흐름을 보시고요. 대표적 문인은 이규보와 최자입니다. 그 다음에 후입니다. 전반적 사회 변화가 모색됐던 당시 시대 분위기에 맞게 문학에서 신진사대부와 민중이 주축이 되어 변화가 만들어 나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가 등장했고 경기체가 이거 시험 문제 제일 많이 해요. 이걸 국어 시간에도 시험에 냅니다. 이걸 누가 지어불렀냐? 경기체가는 사대부가 지어부른 겁니다. 경기체가는 일반 민중이 나오면 틀려요. 이건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향가형식을 계승한 새로운 시가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계별곡. 유교정신과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여기 있는 작품들은 어떤 거예요? 사대부가 지어부른 뭡니까? 경기체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문학으로 뭡니까? 별도로 전원생활의 한가로움을 그려낸 어부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화문학.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설화형식, 현실을 비판하는 문학이 유행했다 해서 이 설화문학이 폐관문학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한 동네에 갔어. 동네 갔더니 뭐 하는 거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지. 그걸 뭡니까? 한문으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래서 민간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이야기를 일부 뭡니까? 일부 약간 고쳐서 한문으로 기록했다. 이게 폐관문학이고요. 이 민간에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가 설화지. 이 설화를 뭡니까? 이 글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규보의 백운소설과 이재현의 여공패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설화문학, 폐관문학은 뭡니까? 고려시대 후기에서 뭡니까? 조선시대 전기에도 뭡니까? 폐관문학이 존재를 합니다. 이어져요. 어떤 특정한 동네 무슨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뭡니까? 옮겨 적은 거니까 뭡니까? 중요한 건 뭐야? 작가가 만든 이야기는 아닌 거지. 동네에 있는 이야기를 옮겨 적은 거지. 해서 뭡니까? 폐관문학이 나중에 조선시대 전기로 이어졌고 그 다음 뭡니까? 이게 작가가 아예 생으로 짓는 뭐야? 소설로 이후에 발전하게 돼요. 조선시대 전기 때 뭡니까? 김시습의 금오신화 같은 경우에는 김시습이 지은 거거든. 그럼 여기는 폐관문학 뭐야?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옮겨 적은 것이고 이후에 작가가 허구로 창작하는 소설로 발전합니다. 조선시대 얘기예요. 그 흐름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후기 한번 읽어보세요. 전기보단 당연히 세련되었고 사대부 계층에 발달했다. 자, 가전체입니다. 사물을 의인화하여 일대기로 구성한 이규보의 국선생전, 이곡의 축부인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 이규보, 서사신 동묘왕편 우리가 역사 파트에도 했죠. 주몽입니다. 주몽. 그래서 시예요. 서사시니까 이게 문학 파트에 나온 겁니다. 동네 한문학 경향이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문체를 구사합니다. 새로운 문학 세계를 추구했는데, 그래서 이 이규보에게 뭡니까? 이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규보의 문집이 동국이상국집이다. 책 권수는 뭡니까? 이거 아실 필요 없고, 이규보의 시문집이다. 이규보의 시문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장편의 민족서사시, 동묘왕편이 여기 이규보의 문집에 실려 있습니다. 자, 사료로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서문에 뭡니까? 구삼국사라는 뭡니까? 역사책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구삼국사라는 책은 안 남아있는데 이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어디에 있다? 동국이상국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정고급예문.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공부한 거죠. 이건 뭐야? 기록상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입니다. 이건 뭡니까? 찍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책 자체는 없는 거야.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금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기티심태요절이죠. 그 이전에 상정고급 예문이 있는데 이건 책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여기에 이 인쇄 사실을 알 수 있게 한 자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동국이상국집. 이규보를 시험 문제 많이 내기 때문에 뭡니까? 이건 뭡니까?
뭐 한능검을 대비하시건 뭐 하시건 간에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화입니다. 이규보와 교류를 했던 시인이다. 소은님이 쇠퇴 맛이 갔고 북방오랑캐는 아직 미개하다. 따려라. 분명히 아침은 동쪽의 하늘을 빛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 이런 얘기예요. 더 문화적 자신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여러분 2018년 뭡니까? 공무원 시험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요. 자 보시면 다음은 고려시대 진화의 시이다. 이 시인과 교류를 통해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 작품입니다. 이게 2018년에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문제인데요.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네. 이거 뭡니까? 이거 한문으로 쓴 거 뭡니까? 번역한 건데 번역에 뭡니까? 어투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여기 있는 이거죠. 문화적 자신감을 보였다. 그럼 이규보랑 교류를 했어요. 진화가. 여기죠. 이거. 그럼 뭡니까? 여기 이 지문을 보면 진화라는 걸 알아. 근데 여기서 묻는 건 뭐야? 진화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시인과 교류한 게 누구냐? 그래서 결국 누구야? 이규보를 묻는 거지. 이거 처음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뭡니까? 좀 뭐랄까 굳이 여기 여러분 아시면 이걸 무슨 여러분 뭐 중세에 무슨 시인들이 무슨 교류했다까지 알아야 되냐? 이거 했을 때 뭡니까? 이건 좀 어려운 문제고요. 틀리라고 하는 문제예요. 출제한 다음에 이런 것까지 대해서 좀 말이 좀 있었던 문제입니다. 말이 좀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면 교류한 건 누구야? 이규보고요. 답은 뭡니까? 동명왕편이죠. 삼국사는 김부식이고 대왕인 이승이고 삼국사는 일현이죠. 동명왕편에서 요게 답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뭡니까? 뭐 어차피 이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걸 모르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거야? 4분의 1 확률로 찝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던 해이긴 한데 다 맞은 학생도 있긴 한데 그렇겠지. 이건 실제로 이걸 알아서 푼 학생은 많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알아서 가끔가다 여러분 100점을 받기 위해서 뭡니까?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좀 지나칠 경우에는 욕을 먹죠. 이런 문제 있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곡 당시의 부패상을 읊은 것은 유명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현, 이색, 정몽주 그래서 4대부죠. 신진 4대부는 한시를 비롯 한문학 발달에 기여합니다. 그 다음에 민중은 고려가요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이 부르는 뭡니까? 그 당시에 뭐 유행가 같은 거야. 그래서 작가 미상의 청산별곡, 가시리, 쌍화점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뭐야? 보시면 청산별곡이지. 청산별곡. 여기는 청산별곡 뭡니까? 경기체가가 아니에요. 고려가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 있죠? 또 뭡니까? 제가 앞에서 알아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야? 경기체가는 여기 있죠? 경기체가는 관동별곡, 한림별곡, 축계별곡입니다. 이걸 뭡니까? 섞어내는 거야. 이 경기체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기체가 뭡니까? 방금 나와 있는 뭡니까? 방금 나와 있는 고려가요가 다른 거예요. 청산별곡과 뭡니까? 섞어낼 경우에는 골라내셔야 됩니다. 이건 민중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네, 그 다음 쌍화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냐면 서민의 생활 감정을 대담하고 자유분방한 형식으로 드러냅니다. 대체로 서민 문화가 감정이 직접적이에요. 나 너 좋아해 뭐 이런 식이야. 보통 지배치의 경우 뭡니까? 본심을 잘 안 드러내려고 하죠. 시로 비유해서 돌려가지고 표현합니다. 지배층의 경우. 권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뭡니까? 뭐 말 한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뭡니까? 뭐 표현하더라도 뭡니까? 뭐 돌려서 우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배층의 문학의 특징은 비유, 돌려서 얘기하고요. 서민은 뭐야? 직접 얘기해요. 직접. 시가 분야의 새로운 형지다. 민중 뭡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해서 고려가요와 한시 읽어보시고요. 이거 시간에도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언급될 경우 뭡니까? 뭐 고려 시대를 묻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 크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까지 우선 문학 파트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조각 이야기는 좀 정리할 게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